자, 54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다. 자, 불법 원인이면 103조를 떠올 거고요. 103조 뭐죠?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 어디서 배웠죠? 이중매매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겁니다. 불법 원인 급여. 자, 불법 원인 급여예요. 급여를 월급이 아닌 급부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급부, 뭔가를 이행했다는 겁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이 발생하면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각자 급부를 이행합니다. 매도인이기 때문에 뭘 이행하죠? 이 사람이 이행한 건 뭐죠? 목적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겁니다. 이게 급부잖아요. 이게 급부의 이행이에요. 그리고 이 급부는 이행은 원인이 뭐죠? 매매계약이 이게 원인이에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급부를 이행했다.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예요. 뭐라고요? 이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면 이 사유가 뭔지를 봐야 돼요. 사유가 있는데 103조 위반이냐 아니면 103조 위반이 아닌 기타 사유, 기타 사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십시오. 자, 계약이 무효예요. 계약이 무효면 쟁점이 뭐라고 했죠? 계약이 무효면 이 이전 등기도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 효력이 없다, 무효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로 돼 있지만 법률상 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된다. 이게 법률상 소유자예요. 그쵸? 그러면 법률상 소유자 입장에서는 뭘 행사할 수 있죠?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213조나 214조를 행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반환이 문제이기 때문에 213조, 반환은 인도를 했기 때문에 목적물을 인도했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반환이잖아요. 213조가 소유권에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214조는 이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물을 반환하는 방법에는 소유권에 기해서도 할 수 있지만 또 뭐가 있죠? 급부를 했잖아요. 근데 급부 원인이 뭐면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이행하는 경우에 뭐가 있죠? 급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에는 급부 부당이득 반환과 침해 부당이득 반환이 있습니다. 침해는 쉽게 얘기해서 권리 없는 사람이 남의 것을 침해하는 거고요. 급부는요, 어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나 취소로 효력이 없어진 경우예요. 이 계약을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이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한 급부에 반환이 온다. 이게 급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이 급부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갑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법률은 급부 부당이득 741조의 급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그런데 이 무효 사유가 뭐다? 103조인 경우에. 103조인 경우, 지금 사회질서에 반한 경우. 이 무효 사유를 보니까 103조이다. 103조에 되니까 급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741조는 이렇게 있어요.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이행하고 이런 말만 이득을 얻고 누가 손해를 받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게 746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46조에 이 원인이 불법인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746조의 원칙에 얘는 잘 안 나와요. 원칙에 이 원인이 103조 위반에 따른 무효인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계약의 원인이 103조에 따른 위반에 따른 것이라면 뭐라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746조 그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은 원래 썼죠. 요 소유권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이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면 비록 급부이득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는 내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쟁점이 된 거예요. 만약 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 규정이 의미가 형이화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거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럼 이 746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요건 못하더라도 이걸 하게 되면요. 이걸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746조가 왜 인정되냐 살펴보는 겁니다. 왜 인정된지를 살펴보고서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746조 든 이유는 이겁니다. 백산제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반 국민의 도덕적인 어떤 관념상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지금 스스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는 103조 위반이 우리가 이중면이 나왔잖아요.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에게 지탄할 큰 책임을 물을 만한 큰 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이 불법을 원형해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그 이념이에요. 이 불법을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게 불법하게 되면 모든 법규 위반이 아니라 어떤 경우 103조 위반해. 103조에 위반되는 불법을 스스로 저지른 사람이 그 불법을 운운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배경입니다. 따라서 그런 취지에 비쳤을 때 이것도 못한다. 비록 규정은 없지만 이런 인정은 746조를 만든 입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30회 이후에서는 이 부분이 안 나왔어요. 29회 이전에는 29회부터 그 이전에는 간혹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른 강의에 대해서도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제 요것들 이 패턴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법의 급여할 때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아니다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급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한다.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213조예요. 그 요건이 어떻게 되죠? 소유자야 한다. 그리고 누구 상대로? 점유자. 그리고 기책사유 요하지 않는다. 이 특별 승계인도 점유자잖아요. 그래서 청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냐? 점유해수 청구권은 좀 달리 있어요. 그걸 보겠습니다. 점유해수 청구권. 자, 213조 이렇게 됐습니다. 소유자는 물건을 점유한 자예요. 따라서 그 사람은 점유자가 승계인지 그 따지지 않아요. 점유한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213조 조문을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데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자, 반면에 204조 점유의 해수예요. 점유 해수 요건도 중요하죠. 침탈을 당한 때에는 반환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204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침탈한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특별 승계인은 침탈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점유해수 청구는 침탈을 요건하지만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이 점유자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경위로 점유한지를 묻지 않아요. 근데 204조 점유해수는 그래서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해수한다니까. 만약에 여기는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소유권은. 침탈을 요건을 하기 때문에 해수라는 표현을 써요. 반환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침탈. 따라서 특별승계인 침탈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특별승계인 대회는 하지 못해요. 다만 이 특별승계인이 악이 즉 점유 침탈의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러지 않는다. 요 조문을 갖고 지금 혼동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이 조문 중요합니다. 점유해수 규정에는 기억할 게 뭐냐면 침탈을 요건을 한다. 그래서 침탈은 것은 사기의 경우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게 하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반환 및
그 다음에 배상 청구. 밑입니다. 또는이 아닙니다. 밑. 또 하나 기억이 뭐냐면 이제 요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1년 내에 행사하는데 제척기간이에요. 근데 제척기간은 재판상 반드시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 기억할 것은 이거 하나예요. 소를 제기해야 돼요.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그냥 뭐 내용 증명 봐서 야 이거 반환해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래요?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 기억할 포인트입니다. 제척기간에서 소를 반드시 1년 내에 침탈 당하는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할 게 뭐냐면 침탈을 당할 때 1년 내입니다. 1년 내에 뭐죠? 반환 및 손해배상이요. 물건의 반환도 반환 청구하려면 어떻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배상도 반드시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의 쟁점인데 이 손해배상 원인이 점유권 침해예요. 점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유치권은요. 유치권 침해의 경우. 유치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점유권이 아니라 본권이기 때문에 그게 기억하실 쟁점이다. 자, 204조 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권은 뭐다? 유치권. 자, 물권은 물권 법정주에 따라 법이 정한 것이에요. 종류와 내용은 법이 정한다. 종류가 어떻게 했죠? 민법에서 정한 게 구분이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분하고 본권은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은 제한물권이 있고 제한물권에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이 있어요. 담보물권에 뭐가 있죠? 유치권이 있잖아요. 점유권이 아니에요. 유치권은 본권이에요. 따라서 본권 침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점유권 침해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묻습니다. 중요합니다. 나올 겁니다. 본권 침해 204조 3항은 뭐다? 점유권 침해다. 점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 적용되지 점유권이 아닌 본권에 해당하는 유치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204조 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언젠가 나옵니다. 4번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결과 제거를 내고한다. 이제 결과 제거는 손해배상 영역이다. 5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할 수 있다 아니다.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55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자, 공유인데 공유물 분할은 청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정으로 금지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조항인데 30회 이후에 있어서는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29회 이전에는 간혹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지만 분할 금지를 약정할 수 있어요. 약정할 수 있는데 뭐다? 5년 내 기간으로 약정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 법조문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약정이 하면 분할을 우리 분할하는 거 금지하자. 근데 언제? 5년 내 기간을. 5년이 지났어요. 그럼 갱신할 수 있을까? 갱신을 할 수 있어요. 하더라도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분할 금지는 약정할 수 있다. 근데 5년 내로. 분할 금지 약정 내에 5년 내로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갱신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5년 내로. 자, 2번 비법인 합의자는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합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못한다. 이게 공유와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뭐죠? 동업계약이다. 따라서 누가 동업자인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와 달리 자유롭게 처분을 못합니다. 공유 지분을. 3번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공유와 합의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존해 갔을 때 문구가 있어요. 규정이. 하지만 총유는 그러한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총유에는 지분 개념이 없어요. 이건 단체거든요. 공유 및 합의와 달리 총유는 구성원 개인들의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4번 합의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에 난 그의 상속인이 포괄 승계한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합의는 누가 동업자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자, 한번 4번 볼까요? 합의란 조합돼서 물건을 소유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합니다. 이 조합이에요. 조합은 합의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험생 이해 편에서 대한 동업자로 생각하십시오. 동일한 목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동업자 기억하십시오. 공유와 달리 지분 처분의 자유와 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동업자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의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공유 지분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자, 5번 공유자 1인이 지분의 그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공유물이 변했어요. 하나의 부동산에 공유자가 3명 조정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공유물이 분이 쪼개졌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할게요. 토지가 있어요.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갑, 을, 병이 있어요. 갑의 지분,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갑, 을, 병 이렇게 토지가 분할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의 이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있는 건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으면 여기 분할된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없는 것은 아닐까. 직관적으로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유 지분의 저당권 했을 때 이건 지분의 저당권은 어디에 있죠? 공유 지분에 대한 거잖아요. 지분은 저당권은 지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지분은 특정된 부분이 아니라 공유물 전체잖아요. 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대한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도 공유물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갑이 을, 병 지분의 각각의 비율대로 한다. 요거예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한다? 저당권은 분할된 각 물건 위에 지분의 비율로 존속한다. 요게 맞는 거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아까 보시면 갑. 요게 이 부분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갑을병 분할된 각 물건 위에 갑을병 위에 지분의 비율대로 존속한다. 중요합니다. 56번 을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자 갑의 지상 갑이 지상권자예요. 그리고 을이 소유자네요. 소유권이겠죠. 갑은 지상권자는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있다. 그럼 갑은 뭘 갖고 있다? 건물 소유권과 그 다음에 토지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주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처분이 되면 지상권은 처분도 함께 가는 게 통상적이지만 다른 약정을 줄 수가 있어요. 임의 규정 때문에. 또한 건물 소유권을 놔두고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그게 특징이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상권의 처분은 지상권 위반죄 소유권만을 건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아니면 지상물 소유권을 위반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권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282조 규정은 편명적인 강행 규정으로 즉 이 얘기는 뭐죠? 강행 규정인데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만 효력이 없다. 따라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양도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상권의 처분. 이와 관련해서 비교할 게 뭐냐면 같은 물건인데 또 용의 물건이 지역권. 독립한 물건이지만 지역권의 특징 때문이죠. 요역지라는 그 토지의 사용 편익을 위해 제공된 거기 때문에 그 특징 때문에 부종성이 있는 겁니다. 지역권 자체도 물건이에요.
물권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있지만 지역권은 그 존재 목적이 요역지의 사용 편익을 위한 거예요. 그런 특징 때문에 부종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종에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 지역권도 이전한 거고 요역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면 승역지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해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요역지에서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 효력은 지역권에 또 미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왜냐하면 지역권 자체도 원래는 지상권처럼 독립한 물권이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따른다는 겁니다. 요 지문도 중요하겠죠. 제일 잘 나온 이거죠. 지역권은 요역지에 분리하여, 아까 지상권은 건물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설사 지상권 설정된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런 표현들인데 반대로 지역권은 요역지에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못한다. 지역권만을. 자, 요거 잘 나왔습니다.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법정 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으면 딱 감이 와야죠.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하죠. 지료 연체란 얘기는 구체적 금액이 정해 있어만이 지료 연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료 연체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 하더라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3번 지료를 연체한 갑이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3번과 4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3번과 4번 차이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변동이 하지 않습니다.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지상권이 양도된 경우예요. 4번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예요. 토지 소유자, 이거 우리가 먼저 봤던 거죠, 많이. 토지 소유자가 변동되면 이 경우에는 지상권 소멸 청구는 누구다? 특정한 소유자에 대해서 2년 이상 지료가 연체됐을 때만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요게 배웠던 겁니다. 4번이. 이게 우리가 지금 몇 번 봤던 거예요.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특정한 소유자에 특정 소유자에 대해서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해야만이 그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근데 3번은요. 토지 소유자는 그대로인데 지상권자가 변동된 경우. 낯선 지문이에요. 30회 이후에서는 잘 못 봤던 지문입니다. 자, 그 경우입니다. 이거 4번과 9번을 좀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는 소유자는 그대로 있는데 지상권자가 바뀐 경우예요. 그 경우에는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만 그러한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토지 소유자는 이 얘기입니다. 지료 약정이 등기된 사실이 있어야만이 새로운 지송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어요. 기억하시게 뭐냐면 지상권은 무상의 원칙이에요. 반드시 유상이 필요 없어요. 따라서 지료나 약정이 있어야만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권 양수한 사람의 약정이 있을 때만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게요. 정리하게 되면 지상권이 이전된 경우 기억할 게 뭐다? 토지 소유자는 그대로다. 이 경우에는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지료를 정하야만이 지상권 설정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지료에 뜨는 그 지급시된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3자는 뭐냐면 대항할 수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새로운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권 설정 당사자인 애초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힘들습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그리고 을이 지상권자예요. 등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갑을 사이에 약정을 했어요. 지료를.
이 사람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이 약정의 기초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야, 너랑 나랑 이렇게 약정,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서 보면, 이 계약서 나한테 돈 주기로 했잖아. 근데 이 지상권을 넘길 수 있죠. 누구한테? 병한테. 그리고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상권자죠. 이 사람 과거에 이 사람한테 지료를 받아왔잖아요. 이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지료 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3자인 병에게 지료 달라는 얘기 하려면 뭐가 된다? 이 약정이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가 되어야만이 갑은 제3자인 병에게 지료를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 소유자는 구지상권자의 연체 사실에 들어 지상권을 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괜히 지웠네요. 아까 갑, 을, 지상권자, 소유권자인데 병으로 바뀌었어요. 약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이 사람한테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과거에 이 사람이 지료를 연체했다. 그리고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다면 약정이 등기되어 있으면 이 병한테 야, 이 사람 너한테 지상권을 넘겨주기 전에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했기 때문에 나는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병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대항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건 잘 안 나옵니다. 30회 위에서는. 하지만 이 대항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4번은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자, 잘 구분하십시오. 5번. 자, 4번에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자,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책을 합산하여 2년에 지정을, 즉 을에 대해서 1년, 그 다음에 정에 대해서 1년, 합산하면 2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특정한 소유자, 즉 을에 대해서 아니면 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에 대해서 2년 이상이 돼야만이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특정한 소유자에 대해서.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한 저당권을 설정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 연체를 원인한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감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입니다. 법조문이에요. 간혹가다 즉시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즉시 하면 되는데 잘못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 소유권, 그 다음에 갑, 을, 지상권자예요. 토지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은 소유자인 갑의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권의 객체의 지상권뿐만 아니라 전세권도 우리 배웠잖아요. 이 상황에서 갑이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죠?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멸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상권은 소멸하게 돼요. 그럼 저당권의 대상이 없어져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소멸청구권을 이 사람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저당권자 상관없이. 자기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럼 지상권이 없어지면 저당권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지위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호 규정을 둔 거예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둔 겁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지상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될 것이고 따라서 저당권의 객체가 사라지면 저당권도 소멸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저당권을 보호할 필요성을 생각한 겁니다. 그 방법이 뭐다? 통지를 한 후. 통지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당권자에 통지를 해요. 야, 나 지상권 소멸청구권 행사한다.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 지나야 효력이 발생. 즉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기간에 너 어떻게 빨리 해결해. 저당권자에게 문제 해결의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보호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좀 기억해 주실 필요 있습니다. 288조의 규정이 있고요. 즉시 통지만 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은 아니고 상당기간. 바로 효력이 발생하면 의미가 없죠. 저당권자가 자신이 갚거나 어떤 다른 방안을 방법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인 겁니다.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자, 57번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